나는 사실 아직 1년이 되긴 며칠 남았습니다만 재난 유연 관련돼서 여러 가지 취재했던 사항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대전 시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지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과 다짐을 지키기 위해 쉼없이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이 없는 도시에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전략과 전술을 제대로 짜고 이를 확실하게 행동으로 옮겨야 밝은 미래의 대전을 열 수 있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과거 대전시정은 일관적이고 확고한 미래의 전략이 부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전시 미래를 위한 정책 결정은 정치적 환경과 중앙에 종속되어 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민선 8기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을 구체화하는 로드맵을 확립하기 위해 2050 그랜드 플랜을 포함한 100대의 핵심 과제를 지난해 선정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년 민선 8기가 이뤄낸 도전과 성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어갈 대전의 미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이 이뤄낸 주요 성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을 신중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결정하고 대통령실, 국회,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설득하여 수건사업 실현의 단초를 마련해 왔습니다. 먼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전 구간 무가선 급전 시스템 도입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당초 7,492억 원이었던 총 사업비를 6,599억 원이 증액된 1조 4,091억 원으로 조정되도록 협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로써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20여 년 만에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0년이 넘게 표류해온 유성복합터미널이 신속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객 수송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여 공공성, 실용성, 신속성을 바탕으로 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성복합터미널 준공 시기가 2년여 이상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20여 년간 제자리 걸음만 반복한 보문산 개발이 일관성 있게 뚜렷하고 명확하게 추진되도록 케이블카, 전망타워,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는 보물산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사랑이 깃든 추억 속의 보문산을 다시 눈앞에 마주하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대전의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장대 교차로 입체화 결정, 서남부 스포츠타운 본격화, 제2 매립장 착공, 대전 교도소 이전 추진 등 수원 사업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8기의 시정의 구체적인 성과와 우수한 행정력을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평가에서 입증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정성평가 1위, 정량평가 3위를 달성했습니다.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에서 모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전의 탄탄하고 우수한 행정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규제혁신평가 3관왕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방규제혁신평가 우수기관, 새정부 규제혁신 우수기관,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전의 유일한 행정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유연한
이외에도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서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대통령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평가에서 당당하고 자신있게 바로 세웠습니다. 대전의 미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습니다. 먼저 글로벌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독일 바이오 기업 머크의 아시아 태평양 바이오 공정 생산 시설을 대전에 만드는 투자협력 양해역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머크의 본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이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대전의 바이오 헬스 산업 발전에 새로운 핵을 그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차세대 배터리 선도기업 SK온과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플랜트 글로벌 품질관리센터 등을 대전에 만드는 투자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투자유치 규모는 4,700억 원으로 400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기게 됩니다. 이외에도 방산기업 그리고 강소기업과 810억 규모의 투자유치 체결하는 등 대전의 미래를 함께 만들 동반자를 찾았습니다. 대전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드높였던 1년이었습니다. 먼저 2022년 대전 세계지방 정부연합 UCLG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145개국 576개 도시 6,2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7년도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를 충청권 공동으로 유치하였습니다. 150개국 15,000여 명이 참가하여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2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대덕 특구 조성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대표적인 과학축제인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대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과학수도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e스포츠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의 대표대회 결승전을 대전에 유치하였습니다. 만여 명이 넘게 대전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며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 세계 태양광 총회 유치 등 대전의 위상을 정립하고 브랜드 가치를 강화했습니다. 대전 발전의 토대를 다지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였던 시기였습니다. 먼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전시 최대 규모인 160만 평으로 생산 유발 효과는 6조 2천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3만 5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대전의 경제와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거점이 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정을 확정지었습니다. 4대 전략산업인 국방산업 육성과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 존엄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연구, 인재개발 특화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대전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의 결과로 대전이 우주산업의 중심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더해 카이스가 반도체 공학대학원,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양자 대학원으로 선정되었고 충남대학교가 반도체 공동연구소,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에 선정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 생태계 기반에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한국형 캔달스퀘어 구축 계획이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대덕 특구가 다기능 고밀도 공간으로 탈바꿈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초인류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대덕 특구 일원이 연구장비 특화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연구산업 생태계 구축으로 기업 유치,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등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대전역 미래형 환승센터 선정, 국제회의 복합지구 선정 등 대전의 미래 성장과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왔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 꿈꾸는 삶, 희망찬
삶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먼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지원 금액을 3,00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꿈나무 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중증 장애 어린이의 재활 치료를 지원하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전국 최초로 개원하였습니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유아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미래 2배 청년 통장 운영, 대전자원 봉사물질 운동 추진 등 시민의 부담을 덜고 기쁨을 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선 8기가 만들어 갈 대전의 미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인재가 찾아오고 자본이 모이고 일자리가 넘치는 꿈을 펼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하는 도전과 창의의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4대 미래 전략 산업축과 동서지역 균형발전축으로 대전형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산업, 업무, 주거, 문화 등의 기능을 집적화하는 대전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그리고 도심 속의 고밀도 복합 혁신 공간을 만드는 도심융합특구 개발로 대전의 상정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함께 국가 첨단 반도체 기술센터를 유치하고 바이오 산업 생태계의 핵심이 될 대전 바이오 창업원을 조성, 국내 최고 수준으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의 성장축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전의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의 인큐베이팅, 엑셀레이팅 위한 5대 창업 플랫폼을 완성하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발굴, 육성, 성장을 위한 대전 투자 가칭 대전 투자금융과 기업금융 중심은행 설립, 그리고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실증 플랫폼 지원 및 지원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의 경제와 산업이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일상이 되고 생활이 예술이 되는 쉬는 여가부터 즐기는 여가까지 몸과 마음이 즐거운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2 시립미술관 건립, 음악 전용 공연장 건립 등으로 구성되는 제2 문화예술복합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동대전 시립도서관과 관저지구 제3 시립도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원로예술인 특화전시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보문산 체리용 관광단지를 신속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문산 권역의 산림휴양단지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호국보원의 가치를 담은 국가상징공간 호국보원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전만의 차별화된 콘텐츠가 있는 세계적인 축제 영시축제를 개최하고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여가활동과 생활체육공간 확충을 위해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을 조기에 조성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노룻버리를 국가정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목조 연결 브릿지 조성들을 통해 한밭수목원을 특성하고 명품화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베이스볼 드림파크, 복합문화공간 조성, 대전육교 원품화, 은행나무 천년의 숲 조성 등을 추진하여 다채롭고 매력적인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평온한 걱정 없고 안심되는 살맛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식장산역을 신설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주차는 해소를 위해 북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천변 도로 확장, 도로 신설, 순환도로 연계망 구축 등
상습 교통 정체 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대전 의료원 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이 안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매 전담형 요양병원인 대전 시립요양원을 건립하겠습니다. 기존의 하수처리장을 이전하고 신설 하수처리장은 지하와 현대화하여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대전역 1원에 미래형 환승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경부 호남선 도심구간 지하화하고 지상 공간은 주거, 업무, 유통, 공원 등이 입체화된 융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광역철도망과 순환 도로망을 확충하고 광역철도와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원도심 일원 전선 지중화, 노은, 보정,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청년주택 2만호 공급 등을 더욱더 힘차게 추진하여 대전 시민이 최적의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민선 8기는 지금껏 그랬듯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 경제도시 대전을 향해 대담하고 담대하고 원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나아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정국래 정국모 기자입니다. 이것도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지금 하시는 그 계획이나 하시는 거는 대전에서 꼭 필요한 거를 계획대가 해주실 수 없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빠진 게 뭐냐면 지금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 153개에서 각 지역의 공공기 이전이 있었거든요. 이제 올해 지금 6월달, 7월달에 제 2차가 153개, 353개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공공 이전이 한국 산업이나 중소기업 수출을 위한 맛에 대한 체험에 굵직한 것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각 지역마다 지금 유치를 하고 좀 유치 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요 계획에 대해서는 빠져있기 때문에 계획하셨던 유치 그 전략 부분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상황이 정부가 이제 연초에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 계획을 상반기 중에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10일 날 국가균형발전 국정과제 총괄 컨트롤타워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고요.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2차 이전 신속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듣기에는 총선 이후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정부의 이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정부의 2차 이전 추진 방향 등의 여러 가지 건의를 좀 계속 해오고 있고 또 다수의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우리 행정부 시장을 사실상 단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차 이전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지금 주력해서 지금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철도 관련, 그리고 과학 관련, 그리고 산림, 국방, 그리고 특허, 그리고 우리 삼청사에 와 있는 산하기관들, 그리고 협회 하고요. 일부 금융기관도 좀 포함돼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혁신도시 시즌2에 우선 김태형 지사하고 저는 드래프트 방식으로 기존에 나가 있는 공공기관 이전이 돼 있는 지역 빼고 우선 대전 충남이 우선 선택권을 일부 갖고 나머지 우리 지역과 맞는 연계된 국방, 지금 뭐 방사청 관련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있는 기관 아예 산하기관들, 협회들
종합적으로 모으는 것이 저희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라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대전시와 MOU를 대전으로 개별적으로 이전하겠다는 기관이 총선 전에라도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MOU하고 유치해서 중앙정부하고 이 문제에 대한 상의를 해서 최대한 공공기관이 총선 이후에 발표되더라도 사전에라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OTN 임원선 기자님. 예, OTN 임헌선 기자입니다. 예, 시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장님 브루드저 같이 쫙 밀어붙여갖고 좋은 성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을 하시다 보면 작은 민원이 발생하는 수도 있거든요. 이 성과는 중요하지만은 작은 민원도 꺼주면서 올라가시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하나거든요. 요 근래 4월 2일 날 대전 근교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민원이 빗발치고 현재 있거든요. 그런 민원을 이 민원의 소지자가 시장님, 서구청장님 관계 기관에 장을 만내고자 민원을 요청을 했지만은 묵묵다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래 그분이 하도 원통하다고 현재 형사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거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시장님께서 작은 정성이라도 한 번쯤 민원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어느 민원을 얘기하시죠? 산불 피해 관련해서요. 산불 피해자 아직 구체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없는데. 네, 그걸 이제 지금 공무관이나 서구청이나 그 민원이요 수시로 면담 요청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시청, 구청이나 끊임없이 민원이 있거든요. 민원의 해결에 일단 주체는 사실 지방정부의 장관들은 국장들입니다. 국장들 주도하에 민원을 우선 해결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시장실로 모든 민원을 다 받아서 보면 시장이 다른 일 어떻게 하겠어요? 민원인들 만나다가 세월 다 보내겠죠. 그건 각 실국에서 또 각 구청에서 세밀하게 가다듬어서 해결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요. 또 시장이 결단할 최종 상황 되는 것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시청, 구청이든 전체 공무원들이 세밀하고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민원 구체적으로 무슨 민원이신데요? 전소가 주택과 사찰이 전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소연을 하는데 해당 실국장님이나 이 담당 부서에서 응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법으로 호소하겠다는 현재 입장으로 해서 고발 및 그 행정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민원인이 말씀을 하시길래 이런 기회에 일을 하시다 보면 작은 일도 소외계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점검 좀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 중에서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시민들이 그건 맞습니다. 저도 이제 국회의원 하고 할 때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상 시장이나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렇다고 해서 법과 원칙에 벗어나는 것은 행정재량권 남용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이 다 합리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자신의 민원을 접하면서 억울한 일이 시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공직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아마 지난번에 한번 얼핏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아마 무허가 건축물하고 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불났는데 보상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아마
공무원들이 명확하게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라고 특별히 뭐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디트니스 한지혜 기자님. 디트뉴스 함지혜 기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대전시 이제 민선 8기 공약 이행 재정이 타 지자체 대비 많은 규모여서 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약속 사업 이행을 위한 이제 중장기 사업 예산 배분, 그 선택과 집중의 문제, 국비 확보와 민간 투자 유치 등 그 재원 마련을 위한 시의 전략과 종합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에 되게 단기 사업도 있고 중기 사업도 있고 장기 사업도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제 시가 발표를 하고 그냥 또 위야무야하고 또 임기 끝나면 또 없었던 일로 하고 또 다음 시장이 발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시가 그런 사례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얼마나 혼란과 많은 우리 시민 혈세가 사실상 지금 과중하게 지출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건 정책 결정에 믿습니다. 정책 결정에 미스를 해왔고 또 정책 혼선이 해왔고 그리고 시장의 정책 결정 등의 부재였다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지금 6,500억 정도의 도시철도 2호선 사업비가 폭증하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유성터미널 같은 경우는 정책 결정과 신속한 집행을 제대로 못해서 판단을 미스를 해서 시민들이 15년 가까이 불편을 겪은 거 아닙니까? 보문산 관광도 20년 가까이 발표만 하고 시민들에게 기대와 희망만 불게 하고 또 유야무야하고 이래가지고는 이 도시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늘 재정일 겁니다. 재정은 우선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도 있고 또 국비를 확보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나아가서 민간 자본을 투자 유치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예산 상황이 있고 그래서 우선 큰 틀의 어떤 비전과 대전시의 계획을 놓고 그 단기와 우선순위적으로 대전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랜드 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것도 2050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재정 계획도 좀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은 향후 시정의 중요한 몫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년에 후년에 확보해야 될 국비까지 지금 예측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기본 계획은 짜고 실현 가능한 최우선순위, 급한 순위부터 예산을 투입해가는 방식으로 이 문제는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MBC 김윤미 기자님. 네, 저 MBC 김윤미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국가산단 지정 이후에 내실화를 위해서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이 되게 중요한 변수라고 그때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그 이제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고 어제 국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정부 여당에 이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셨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나온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반도체 특화 단지 문제는 그걸 선정되면 장점이 있거든요. 첫째는 예타 면제나 절차적으로 한 2년 가까이 당길 우리가 국가 산단 160만 평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 흐름에 그리고 기업들 유치나 이런 거에 따라 2030년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년 정도 당기려면 반드시 특화단지의 강점을 살려서 이것까지 결합하면 훨씬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카이스트 장호정 교수를 포함한 많은 교수들과 충분히 짜서 정부에다 했고요. 저희는 긍정적인 신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도체 특화 단지를 통해 지금까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산단, 국가 산단, 그리고 인력 양성을 위한 카이스트, 그리고 충남대학교의 어떤 대학원, 인력과정 이런 걸 공부에 다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향후 들어가야 될 중요한 사업들이 한국형 아이맥이나 뭐 이름은 좀 바꿀 수 있습니다만, 그리고 테스트베드 관련해서 좋은 실증 연구기관 설립 이런 문제 아직도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큰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되게 이제 정부하고 당하고 시하고 그제 이제 충청권 예산 관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국 어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명확하게 당에 인식을 시키는데 주력해 왔다고 보고, 이제 내년도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출발점은 뭐 일찍 시작했습니다만 4월쯤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들어설 텐데, 이에 대한 것은 이제 시장도 그렇고 각 공직자들 그렇고 시장과 원내대표와의 관계, 예결위 간사와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관계, 또 이런 것 대화 채널, 또 경제부총리와의 관계, 그리고 시 공직자들의 얼마나 성심을 갖고 뛰느냐, 이거에 따라 열려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윤재혁 원내대표하고도 아주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고요. 또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는 오랫동안 형제처럼 지내왔고, 송원석 예결위 간사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아주 신뢰 있는 서로 관계를 그동안 많이 구축해왔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시정 현안을 설명하고 또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각 대통령실과 각 부처 장관들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부시장 또 행정부시장 두 분, 경제부시장 두 분 계신데 두 분도 지금 수시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께는 지난번에 함께 모여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서로 일정이 너무 안 맞아서 개별적으로 행정부시장하고 기조실장이 직접 가서 시의 모든 현안을 직접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했던 사실상 저도 시장 돼서 이제 두 번째 예산인데 하여튼 올 하반기에는 보다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최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전시 사무소가 7월 20일경 여의도로 이전하게 됩니다. 충청남도하고 한 공간을 공동으로 얻어서 반씩 쓰기로 했습니다. 그 뜻은 충청권의 정치 역량도 더 높여가고, 또 나아가서 인력의 협력 관계도 더 구축하고, 또 향후 미래에 대비한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이 없으시면 시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오늘 브리핑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 1년 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가감없는 비판으로 시정의 잘못된 것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도와주신 데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1년간의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많은 시민들께서 저한테 좀 전화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시가 좀 뭘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정말 하려고 하는 건가? 정말 하려나? 이런 아직도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얘기들을 많이 전해봅니다. 근데 좌고우면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수의 여러 가지 작은 어려움 때문에 큰 일들이 좌초돼서는 많은 시민들이 결국은 불편을 겪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이 호송 아무리 좋은 전략과 그리고 좋은 정책도 실현하지 못하면 아무 무의미한 정책이 됩니다. 결국은 좋은 전략을 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전술들을 끊임없이 행하는 것이 시정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꼭 해야 될 사업은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성과는 우리 대전시 전 공직자들의 헌신과 그리고 전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앞장서고는 있습니다만 공직자들의 노력과 헌신 없이 어떻게 이런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특히 공직자들하고 함께 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역시 예상했던 대로 대전시가 우수한 공직자들을 갖고 있다. 우수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뛴 공직자들이 인사상 혜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원칙 기조를 명확히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조직에서 빨리 승진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공직의 가장 기본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선을 다해보고요.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신 우리 145만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대전시의 융성을 위해서 함께 뛰어준 모든 대전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나아가서 시정과 함께 동반 협력으로 열심히 뛰어주신 5개 구청장님과 5개 구청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게을리하지 않고 더 열심히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시정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민선 8기